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하고 수념이라는 걸 할 건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확률 하기 전에 경우의 수라는 걸 잠깐 했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거하고 B가 일어나는 거 MN이면 서로 더하는 거. 그러니까 뭐 4개 숫자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것을 구하시오.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두 자리가 있으면 10의 자리가 짝수면 여기 2가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요. 여기 누가 들어갈 때가 있어? 4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죠? 여기 2가 들어가면 나머지 여기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3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요? 3가지. 4가 들어가면 여기도 3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더해준단 말이야. 이게 몇 가지?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하여 7000원치를 사는 건데 뭐냐면 이거죠. 식을 세면 500원짜리를 X개, 1000원짜리를 Y개, 2000원짜리를 Z개 한 개 뭐가 됐다는 거야? 7000이 됐다는 거야. 공 두 개씩 띄워버리고 5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5로 나누면 10 5, 2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7,000원짜리 사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얘기하는 뭐 노가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큰 수부터 먼저 대입하는 거야. Z에다가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2Y가 몇이 됩니까? 10이 되죠. 그럼 Z에 1 대입하면 Y에 봐봐, X가 자연수 적어도 한 장씩 사야 되니까 X가 자연수가 되면 Y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4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Z 이럴 때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 다음 Z가 2면 X 플러스 2Y가 몇이에요? 8을 빼는 거니까 6이 되죠. 그죠? 그럼 Y는 몇 가지? Y가 3이 되면 X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럼 Y가 2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2가지. 그 다음 Z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10인데 이때는 Y가 1만 돼도 2인데 Y가 1만 돼도 X가 0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 6가지 이런 식으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충분히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이 아니고 둘이 곱해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곱하는 거. 자, 항의 개수 구하래. 여기서 몇 개 나와요? 3개. 여기서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여기서 몇 개 나와요? 2개. 그러면 이건 여기서 X가 나올 때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또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 24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곱해준다 이거야. 아까처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 더해줬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해줍니다. 이게 곱의 법칙. 자,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넣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인데 짝수면 모두 다 짝수가 나와도 되고요. 2개가 짝수여도 되고요. 전체가 다 짝수여도 돼요. 그러면 곱이 짝수가 나오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전체 개수가 A에서 6가지 나올 수 있고 B에서 6가지, C에서 6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짝수, 홀수 곱하면 뭐 나와요? 짝수, 홀수. 짝수죠. 짝수, 홀수 곱해도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는 무조건 짝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면 돼. 홀이 되는 경우. 홀수 몇 개 있어? 3개, 3가지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전체에서 눈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6건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전체에서 빼주는 거 이거 이제 적어도 이 개념에서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기로 했다.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꿔 읽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특별한 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수용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A, B, C, D가 있잖아. 그지? 그럼 A가 자기 자신을 못 읽을 때 A가 B를 읽었을 때 B가 읽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B가 읽을 수 있는 거. B는 A나 C나 D나 이렇게 3개를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가 B가 A를 읽었어. 그럼 C가 읽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D밖에 없고. 그럼 D는 누구를 읽어야 돼? C를 읽어야지. B가 C를 읽었어. 그럼 C가 읽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C는 B밖에 없죠. 그럼 D는 누구를 읽어야 돼? D는 A를 읽어야지. 아이고, A가 B를 읽었구나. 미안.
그럼 C는 누구를 읽어야 돼? C는 D를 읽어야 되고 D는 누구를 읽어야 돼? A를 읽어야 되지. B가 D를 읽었어요. 그럼 D가 누구를 읽어야 돼요? C는 누구를 읽어야 될까요? C는 B,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하고 A하고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를 읽으면 얘가 누구를 읽을 수 있어? B를 읽을 수 있고 얘가 B를 읽으면 얘가 A를 읽을 수 있어. 총 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지. 자, A가 B를 택했을 때 네 가지면 C를 택했을 때도 네 가지고 D를 택했을 때도 네 가지일 거야. 그지?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이런 거 이제 수영도인데 자꾸 그리다 보면 뭐 모자를 바꿔 입는다, 뭐 자기 자리에 안 앉는다, 이렇게 문제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자꾸 하다 보면 요거였구나 하고 답이 생각날 정도로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 고배 법칙에서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고배 법칙 할 때 말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역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승용차를 타고 A에서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친다. 이런 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친다.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A에서 D 지역으로 가는 거 구하세요. 그랬잖아. 그지? 그럼 A에서 D로 가려면 이것도 눈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 A에서 B 거쳐서 C 거쳐서 몇으로 가는 거? D 가는 거 있을 거고요. A에서 C 거쳐서 B 거쳐서 누구 오는 게 있어요? D 가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A에서 B 가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B에서 C 가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C에서 D 가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죠. 그죠? 그럼 6이 12가지가 될 거고요. A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그지? 그럼 요거는 곱해서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랑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몇 가지? 총 15가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 A에서 B나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A로 오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또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A.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 풀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또 조금 응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초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색깔칠하는 건데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인접한 놈을 먼저 칠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 인접하지 같은 지역에 이제 인접하는 지역에 저걸 나머지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데 봐봐. 4개의 행정구역 A, B, C, D에 4개의 행정구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A는 몇 군데랑 접합니까? 하나, 둘, A가 3군데랑 접하고요. C도 몇 군데랑 접해요? 하나, 둘, 3군데랑 접해요. B는 몇 군데랑 접해요? 2군데. D는 몇 군데랑 접해요? 2군데랑 접하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인접한 곳을 먼저 칠합니다. C든 A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누가 먼저 칠하든 상관없어. 세 개 똑같으니까. 그래서 C에다가 먼저 4가지 색깔을 칠하면 그 다음에 인접한 건 A잖아. 그지? 그럼 A에다가는 몇 가지 C하고 인접한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나 D는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B에다가 먼저 칠하고 싶습니다. 그럼 B에다 먼저 칠하면 A하고 C 빼고 나머지 몇 개를 칠할 수 있어? 2가지 칠할 수 있지. 잘 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D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B하고 뺀 나머지,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인접한 거 빼고 나머지 D도 몇 개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4, 16에다 3 곱하니까 4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접하는 곳에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4, 3, 2, 1 뭐 이렇게 색칠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이제 한정된 문제에서 뭐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많은 영역이 인접한 거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순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고요. 이제 순열 기본까지 할 거예요. 자, 순열은 뭐냐?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을 거예요. 30명의 학생 중에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다. 이거하고 30명의 학생 중에 회장 2명을 뽑는다.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었죠. 그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는 거는 먼저 뽑힌 사람이 반장, 나중에 뽑힌 사람이 부반장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요. 회장 2명은
먼저 뽑힌 사람도 회장, 나중에 뽑힌 사람도 회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30명 곱하기 29 이게 반장, 부반장 이거였고요. 대표 2명 뭐 이런 거는 30 곱하기 29인데 요걸 뭘로 나눴어? 2 곱하기 요게 이제 조합입니다. 순서에 상관없는 게 조합, 요건 순서에 상관 있는 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순열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N, P, R N명 중에 R명을 순서 있게 세우세요.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N, N-1, N-2, 점점점 요게 몇 개나 곱해 나가냐? R개 곱해 나갑니다.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30명 중에 2명의 반장, 부반장을 뽑습니다. 그럼 얘는 30부터 2개, 29까지 2개 곱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순열이야. 순서 있게 뽑는다. 이게 순열입니다. 조합은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순열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OP5는 뭐냐면 5, 4, 4, 2, 1 5부터 5개 곱하는 거 쭉 곱하는 거거든. 이런 걸 보고 5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N팩은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걸 N팩이라고 그래. 그래서 봐. NPR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 NPR은 뭐냐면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봐. 단순하게 봐. OP3은 5부터 선생님 3개 곱하는 거니까 5, 4, 3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5팩을 5 빼기 3팩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뭐야? 5팩은 5, 4, 3, 2, 1인데 얘를 뭘로 나눠? 2, 1로 나눠서 5, 4, 3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게 팩토리얼로에 관한 개념입니다. 팩토리얼은 N팩은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그걸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봐. 요 팩토리얼에서 정의가 하나 있는데 0팩. 요건 뭐냐면 1이라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걸 배울 때 0팩이 1이 돼야지만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정의는 야 우리 저렇게 하자고 약속하자. 그럼 그 순간부터 약속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순열입니다. 이게 이제 순열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세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눌 때 A와 F가 이웃하도록 나타나는데 그럼 A하고 F 너네도 둘이 손잡고 설래? 그지?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았습니까? A, B, C, D 요게 남았잖아. 2까지 남았구나. A는 줄 섰으니까 미안. B, C, D, E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5명이 줄 세우는 거야. 5, P, O 즉 얼마야? 5 팩토리얼 곱하기 A하고 F하고 자리 바꾸는 게 있죠.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요. 나중에 서술형 쓸 때 이거 2라고 쓰면 틀려요. 2 팩토리얼. 왜냐면 여기가 3명이면 3팩이라고 해야지 3은 아니잖아. 그지? 2명이 또 줄 세우는 거니까 5팩 곱하기 2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트라이앵글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잘 봐. 이웃하는 거 그냥 묶어버리면 되는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모음 누구 있어요? I, A, E 3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 3개 빼고 나머지 T, R, A T, R, N, G, L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을 세운다. 5개를 줄을 세우면 몇 팩이야? 5팩이지. 그럼 남은 자리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6개 자리에 순서 상관없이 하나, 둘 몇 명을 집어넣습니까? 3명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봐. 이웃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맞아?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리에다가 남은 3명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4명이고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남자 먼저 줄 세우면 돼. 남자 먼저 줄 세워라. 4팩. 그럼 여자 하나 둘 셋 넷 5명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5자리에 몇 명 들어간다? 3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되는 인원을 먼저 줄 세우고 그 빈자리에 나머지 인원을 줄 세워주면 그게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순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봐. 남자 3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아니, 남자 4명, 여자 3명인데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럴 땐 봐봐. 남자를 먼저 줄 세우고 여자를 이렇게 줄 세웠을 때 여자가 이렇게 서버리면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은 인원을 먼저 줄 세웁니다. 여기서 누가 적어요? 여자를 하나, 둘, 세 명 줄 세우고요. 남은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몇 명, 남자 4명을 끼워넣으면 얘는 서로 이웃할 일이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을 먼저 줄 세우고 남은 자리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줄을 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인원수가 다를 때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은 인원을 먼저 줄 세우고 남은 자리에 나머지 인원을 줄 세워야지 걔가 서로 이웃하지 않고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순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유형만 몇 개 볼 거예요. 보세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줄 세운대요. 자, 양 끝에 어른이 와야 되는 게 이 파란 자리인데 몇 명이 있었어? 3명이 있었잖아. 그럼 3명이 순서 있게 줄을 서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다 줄을 섭니다. 그럼 끼지 못한 어른하고 어린이 2명이 남죠. 그죠? 끼지 못한 어른하고 어린이를 이렇게 세모로 하면 되겠네. 그럼 얘네 3명만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아까 얘기했지?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건 3이 아니고 3명이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아까부터 쌤 계산을 안 해서 좀 이상하지, 그지? 너네가 마무리 져서 계산까지 해보라고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야. 자, 슈퍼맨 8개의 문자 일렬로 나눌 때 S와 E 사이에 2개가 들어온대요. 자, S하고 E를 빼면, 자, S하고 E를 빼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았죠. 그죠? 그럼 6개 중에 2개를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그게 몇이에요? 6P2예요. 자, 그럼 얘네 묶이고요. 6개 중에 2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4개 남았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이에요.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냐? S하고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죠. E, S 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S하고 E가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2야. 서로 줄 서는 게 아니고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입니다. 아까 2팩하고 이렇게 3팩하고 2하고의 차이점 알아야 돼. 서술형에서 팩토리얼 안 써서 틀렸어요. 팩토리얼 때문에 틀렸어요. 이런 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픽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야 적어도 한 명만 쌤 쫓아와. 그럼 한 명만 와도 되고 2명만 와도 되고 모두 다 와도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서는 경우는 양 끝에 누가 서는 경우, 자음이 서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몇 명이니? 7개니까 7팩토리얼이죠. 그죠? 여기서 빼줍니다. 저거랑 똑같아. 이거랑 방법은 똑같아. 자, 자음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이고, 4개 있군요.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몇 개를 집어넣어? 2개. 여기 분명히 P야. 자, 그 다음 나머지 몇 개 남았어? 그러면 모음 몇 개야? 3개야. 모음 3개. 그 다음 나머지 자음 2개 남았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줄 세는 거니까 5팩 곱하기 4P2. 자, 이거 계산하기 힘들면, 자, 7팩이 뭐냐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거든요.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5팩으로 묶으면 6, 7에 42.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12. 그럼 6, 7에 40에서 30 곱하기 5팩이 얼마냐면 120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죠? 얼마 나와요? 3,600. 계산 조금, 요거는 이제 계산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이 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7팩을 쪼개면 돼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으로 빼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럼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적어도 1명은 남자가, 1명 뽑힐 때 여자가, 1명 뽑힐 때 남자, 둘 다 뽑힐 때 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야? 9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이니까 2명 뽑는 거죠. 아이고, G가 아니지, P지면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지? 여자만 다 뽑히는 경우, 여자 몇 명이야? 4명 중에서 2명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적어도 1명의 남자가 뽑힐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경우의 수하고 순열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순열, 근데 경우의 수하고 순열은요, 교합도 마찬가지로 누가 해줄 때는
맞아, 저렇게 되네. 근데 쉽네. 그런데 너네가 직접 해보다 보면 요런 거 하나 빼먹어서 틀리고 뭐 이거 빼먹어서 틀리고 3팩이라고 안 하고 3으로 곱하기 3으로 해서 틀리고 요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구나,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자, 일단 경우에서 50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